단순히 그냥 뭐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같이 놀자? 여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작년도에 유니즘 프로젝트라는 걸 하면서 시각장애인이랑 대학생 친구들이 함께 음악, 노래를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그때 대학생 친구들이 처음에는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끝났을 때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도와주려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린 서로 다 도와주고 그냥 친구가 되어 있더라. 그냥 나랑 너무 똑같은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은 양드림이고 지금 시각장애 예술 크리에이터 에이전시 에이블라인드를 운영하면서 또 인스타그램에서는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빠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중3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때 좀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아요. 너무 아빠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던 중에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빠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좀 아빠의 뒤를 이어서 아빠처럼 비슷한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 세상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 도우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뭐 제가 봉사를 엄청 많이 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봤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베리어 프리 영화제라는 곳에서 제가 스텝 활동을 3년 동안 했었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을 직접 경험해본 게 그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팔로 잡고 보행도 같이 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함께 눈을 감고 영화를 봤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렇게나 어렵구나라는 걸 그때 좀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시각장애인분이 그림 그리시는 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시각적 예술에 도전하지? 이게 너무 역설적이면서도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분께 연락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시각장애 예술가 에이전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블라인드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시각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으로 아트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또 저는 뭐 시각장애인한테만 특별히 엄청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소셜 프로블럼에 전반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랑 같이 협업해서 기업의 어떤 ESG 활동을 같이 협력해서 하기도 하고요. 드림나잇은 2월에 전시회를 했는데 전시회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뭘 할까 고민하던 중에 새롭게 탄생하게 된 어떤 행사였어요. 전시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네트워킹 파티를 즐기고 싶어 한다. 이제 코로나도 딱 끝나는 시점에서 그런 니즈도 있었고 또 단순히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같이 놀자? 여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작년도에 유니즘 프로젝트라는 걸 하면서 시각장애인이랑 대학생 친구들이 함께 음악, 노래를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그때 대학생 친구들이 처음에는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끝났을 때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도와주려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린 서로 다 도와주고 그냥 친구가 되어 있더라. 그냥 나랑 너무 똑같은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얘기하지 말고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놀자, 친구가 되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재밌는 자리만 마련해주면 알아서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는 뭐 기본적인 거겠지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편하게 재밌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사이로 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조금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드림나잇을 통해서 느낀 점은 기획을 하면서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리고 또 다들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는 거의 뭐 유일무일 전무후무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저희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뭐 비장애인, 장애인이 함께하는 행사를 떠나서 어딜 가도 그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대신에 택한 건 모든 사람에게서 한 가지씩을 뺏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차피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모두가 조금씩 불편을 겪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령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당연히 장애인들의 이제 신체적인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휠체어 타신 분이 이동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뭔가 가져다 줘야 될 수도 있고요. 시각장애인분들 당연히 마찬가지고, 청각장애인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 다시 한번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장애인들은 뭐 물론 불편한 지점들이 항상 살면서 겪는 부분들이 있으시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절대 없었어요. 저희가 축하 공연을 했는데 축하 공연이 노래를 하는 공연이었어요. 그럼 사실은 청각장애인분들을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춤추는 팀이 와서 춤을 췄다면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분들이 볼 수 없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가 어떤 모두가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모두의 결핍이 필요하고, 모두의 서로 그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제 스스로 느끼기도 했고,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그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먼저 에이블라인드 활동을 하면서는 가장 크게는 전맹 시각장애인 화가 박하은 선생님이 단연 너무 신기하고, 모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너무나 뭐라고 수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경이롭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눈 감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눈이 보이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근데 박하은 선생님이 본인의 그림을 보지 못하시니까 예전 그림을 만져보시고 그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그림조차 뭔지 잘 모르는 이 시각장애인들의 작품에 비장애인들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조금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좀 어린 나이에 남들보다 조금 어렸을 때 창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은 많은 것 같아요. 취업을 해보고 창업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안 가본 길에 대한 그냥 막연한 궁금증이자 내가 못 배운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죠. 회사의 직급 체계, 뭐 대리, 뭐 과장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창업해서 네이버에 막 검색해서 찾아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정도 말고는 사실 뭐 그냥 창업해서 힘들다는 없던 것 같고, 오히려 창업을 어렸을 때 도전하시는 게 더 뭔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창업하는 게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은 진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든지 진짜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좀 들어오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제 주변에만 봐도 다 거의 뭐 자본 없이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예비 창업자 그런 걸 꿈꾸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까 말까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엄청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메타인지를 좀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힘들다, 번아웃이 올 것 같다 하면은 오히려 그게 탈탈 소진될 때까지 이제 가지 않고 그냥 그때 딱 멈추는 거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막 하기 싫고 뭔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진짜 딱 컴퓨터 끄고 누워서 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날 쌩쌩해지고, 이제 어제 쉬었으니까 오늘은 안 하면 안 돼, 이런 좀 의지가 더 생겨서 더 달리게 되더라고요. 좀 그런 식으로 좀 회복이 좀 빠른 편이면서 내가 언제 딱 쉬어야 되는지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게 좀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초점을 맞춘 거는 이제 제가 SNS에서 조금
사람들을 좀 모아 놓아서 이 사람들이 항상 니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소셜 쪽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크리에이팅 혹은 뭐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니즈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분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좀 더 확고하게 만들고 이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결국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셜 프로블럼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아무리 이거를 지금 막 쏟아 부어봤자 유지가 안 되면 이건 결국 저한테서 끊기는 사업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저와 같은 사고를 하고 앞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나갈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면 네, 제가 죽고 나서도 제가 사업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게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나 네, 그런 것들을 좀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함께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기에 가능한 일들이 많아서 세상에 좋은 일들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이 일이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소셜 섹터라고 해서 어렵게 느끼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